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귀농어를 꿈꾸는 사람들과 남도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원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타 지역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라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일정 기간 이렇게 체류하면서 농촌 체험도 하고 영농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농촌에 대한 정보 습득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정말에서 서울 등지에서 사는 기촌이나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최소 5세 이상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우선권을 선정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농 간의 이제 격차를 좀 해소하고 그리고 농어촌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미리세 거기에 미리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금년에 한 팀당 약 1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350개 팀을 이렇게 전남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 가정에는 약 5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도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약 30개 마을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약 30개 마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 사업으로 해서 무려 많은 약 230개 팀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성을 하고 빈집도 정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전남에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살아보는 그런 일환을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어떤 기획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아이들이 갔다가 여기서 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 이 전라남도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찾아오자. 찾아오는 전남을 만든다는 프로그램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관광을 통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거고 또 하나는 귀농 귀어촌을 통해서 다시 고향에 와서 아니면 전라남도에 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 고향에 다시 찾아와서 아니면은 귀농 귀어촌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구 유입을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서혜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주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 귀어촌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5일에서 60일을 먼저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그래서 먼저 이제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귀농 귀어촌 결정해서 우리 고향 전남에 오기보다는 미리 전남에 와가지고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5일에서 60일을 살아보고 나서 확실하게 결정을 이렇게 하고 오히려 더 미리 준비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유입 효과와 또 이제 지역 간의 문화의 그런 해소도 조금 할 수 있을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간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를 벗어나서 저기 외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향우들도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통합의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은 그 적은 숫자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하다 보면 다시 이분들이 도심에 가서 자기 고향의 농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 전라남도 농어촌 지역의 어떤 소득 향상, 그 판로 개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주목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 30개 마을인가요? 그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22개 시군에 쭉 있는데 여수의 갓고을 마을, 그다음에 순천의 계랭이 고들빼기 마을, 그다음에 나주의 에코 왕곡 마을.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고흥의 금호마을 선정마을, 신호마을, 그다음에 강진의 다산 초당권역, 그다음에 해남에는 장등마을하고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서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해 30개 주시죠. 마을이 각자 이렇게 각기 특유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도심권에서 살아보기 사업인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빈집을 정비해서 제공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정비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죠. 그다음에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 한옥 민박이고 또 거기에는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통 장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돼 있고 이 민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뭐 고산 유적지라든가 천년고찰, 대흥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학습도 바로 되는 것이죠. 관광과 접목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같은 데는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직접 체험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전남에 와서 삶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자원하고 접목할 수 있고 거기에 스며드는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응하고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충동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주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구 유입에 효과가 아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마을 공동체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1차 선정을 했고 또 마을 공동체라든가 농가 이분들이 충분한 역량이 또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량에 따라서 이 사업은 또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설이 또 완전한 쾌적하게 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이 또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농촌에 오면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충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우리 전라남도로 유입이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적응을 통해서 또 정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살게 하는 이러한 이번 프로그램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청년들의 유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유입이.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복 사업 같은데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단히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도 청년분들이 많이 올수록 청년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와서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완도군 신지면의 올모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안양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신청들이 가족 단위별로 신청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에서 같이 함께 온 그 청소년이라는 청년들이 생각을 또 훨씬 더 체험을 하면서 여기도 비전이 있구나. 꼭 도시에서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실직자 청년들에서 밤에 대리운전이나 하고 말이죠. 어디 유흥업소에 가서 서비스업이 나오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또 소득도 굉장히 있는 이런 농촌 어촌에 찾아와서 또 부모님의 고향 마을이고 도심에서 자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주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청년 인구 유입 효과 측면에서도. 네,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대로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또 무슨 그 자치단체장들의 그 업적 선전용으로 혹시나 뭐라 할까요? 그 껍데기만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전시성 사업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매사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정부에서 한 모든 그 사업들이 일회성이고 전시성 사업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고
이것도 숙박 사업도 벌써 억 단위로 돈이 다 들어가요. 숙박은 아예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물론 빈집이나 또 빈 학교 같은 게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국가 예산, 지방 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시장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또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자는 민박자, 이분들이 사전에 교육도 좀 잘 받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화 정신을 좀 가져야 되고 전문화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 목적과 달리 어떤 숙박이라든가 관광성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또 퇴색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또 전라남도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도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대박 조짐이 예상되고 있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총 2차례 중에 한 차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한 차례가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기촌, 기농 그리고 기여 하시고자 한 분들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또 여기에 들어왔을 때 희망이 보인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익 시설을 잘 갖춰야 되고 청결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운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절실하게 우리 행정기관이 그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운영자가 사명감이 부족하다든가 작은 실수가 있어가지고 취지와 목적에 저해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또 반감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처럼 전라남도에 대박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두 기수를 통해서 벌써 170명을 모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명을 모집해 놓고 나서 그냥 몇 박 며칠 가서 잠재우고 그냥 맛있는 거 주고 관광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집해온 1기수, 2기수에서 모집 170명이나 되는 외지에서 온 청년들을 갖다가 물론 순천에서 2곳 하고 고흥무안 이런 한 6곳에서 지금 분산해서 하지만은 거기서 잘 프로그램 24시간 또 일주일 단위 뭐 60일, 30일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정말 그 농촌에 어촌에 와서 다시 살아도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전라남도에 다시 와서 살아도 그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하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짜임새있게 짜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또 전남으로의 인구 유입과 청년 유입의 기대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돼가는 사회 분위기가 맞춰 친환경 장사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추세에 맞춰 해남의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운영되는데 추모공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해남과 완도, 진도가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 서남권에 대한 광역 화장장을 건립을 했어요. 국비 약 91억 원을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는 195억이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를 찾아가고 강주를 찾아가고 그렇다 보면은 또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세 자치단체가 동질감을 얻은 겁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그래서 3개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동안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이번에 약 8만 7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데다가 이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주요 시설로 보면은 화장로가 한 3기 정도 되고 또 유족들이 참관도 하고 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당이 2개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약 17,400기 정도를 이렇게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장지도 있어요. 자연장지는 뭐 잔디형이나 수목형이나 하초형 이렇게 나눠진데 여기도 약 11,000여 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또 유택동산에다는 이렇게 산고를 처리할 수 있는 뿌리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이 상징 조형도 만들고 주변도 공원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활 친화형으로 최대한 이렇게 공원화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공원이 개원이 이제 25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다음 날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사 시스템, 정보 시스템, 보건복지부에 가면 2호 조회가 들어있거든요. 글이 들어가면은 자세한 이런 안내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겁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면은 해남군청 추모공원팀에 연락을 하면은 자세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남 완도, 진도 그동안 매장 문화에 많이 치우쳐졌습니다만은 이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례 문화, 선진 장묘 문화로 이렇게 좀 바꿔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화장장이라는 것이 우리 그 조상들의 어떤 그 문화, 그다음에 장례 문화, 특히 이거 이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도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은 뭐 시신 기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봉분으로 전부 매장으로 해가지고 봉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이 급변하게 변화되면서 이제 화장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봉분 면적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굉장히 화장장을 유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화장 시설을 갖다 유도하는데 또 이제 문제는 화장장이 들어있는데 도심에서는요, 화장장이 들어오면 이게 혐오 시설이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장장은 필요한 걸 인정하지만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또 님비 현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해남 진도 안도 그쪽은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개장돼서 참 다행입니다. 한편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런 그 장례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화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가 일일 이제 그 74구 정도 처리 능력으로 지금 돼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은 이 여수, 순천, 광양 동부 지역에 좀 치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서남권의 서부 쪽에 그래서 해남, 진도, 안도, 목포, 무안, 영광 이쪽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해남, 진도, 안도에서 광역 화장장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좀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추모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장례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장사 시설을 이제 추가 완공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 시설을 확충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계속 매장으로 봉분을 쓰다 보면은 묘지 공간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또 국토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이 봉분으로 묘소가 산소가 많음으로 해서 생태 환경에 좀 더 이렇게 그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화장을 갖다가 권유하고 또 우리 그 국민들도 많은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화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화 상태가 이르러 가지고 화장장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봉부는 물론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그 수요가 확장되는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화장장 사업을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전라남도 내에 공설 화장시설이 목포, 순천, 그리고 광양, 여수, 국립, 소록도에서 현재 5군데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해남이 됨으로 인해서 6군데인데 하루에 약 80구 정도를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우리 그 2017년도 전국 화장률이 보니까 84.2%였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7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이제 조만간 전국하고 거의 수평 수준에 가겠지만 이러한 시설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남에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싶다든가 진도에서 하고 싶었던 분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하고자 하는 공간이. 그러다 보면은 장례 일정을 하루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 매장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동북권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서남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영광군에서도 새로이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만큼 건전하고 품위 있는 이런 장례 문화가 이렇게 좀 선정이 이렇게 앞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모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장례 문화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인구 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통해 남도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더불어 남도광역 추모공원을 통해 서남권의 장례문화 발전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